인륜마저 말려버리는 참담함이 이미 무겁게 내려앉았던 시절, 다사는 강진의 매일에서 목격하는 아픔으로부터 그 시대의 아픔을 읽었고 당장 손을 써야 할 정도의 위급함을 감지했습니다. 이에 당시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방안을 그가 가용한 전적과 경험을 망라하여 종합했으니 이로써 저술된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목민심서입니다. 유학에 기초한 동아시아의 지배 이념과 체제에는 민본의 지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지의 여부가 현실 정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주권자로서의 국민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전근대에도 국가 존립의 근간으로서 백성을 상정하고 이들이 온전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특히 관료와 지식인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의 이념적 기초, 그리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러한 학술적 흐름을 목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민학의 전통 하에서는 많은 목민서들이 저술되었고 선정을 바라는 관료들이 이를 탐독했습니다. 중국으로 보자면 남송 진덕수의 정경, 명나라 주봉길의 목민심감, 원나라 장량호의 목민충고 등이 있겠고요. 조선으로 보자면 유희춘의 치현수지, 안정복의 임관정요, 홍양호의 목민대방, 박지원의 칠사고 등을 비롯해서 편자를 특정할 순 없지만 치군요결, 분우요결, 목민고, 거관대요, 삼도, 목민대방, 선각, 칠사문답, 거관요람, 이치정람, 거관잠록, 근민요람, 사정고, 목강, 요람 등등 많은 목민서가 저술되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이러한 목민학 및 목민서의 학술 전통과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경학 연구에 기초한 목민의 이상적인 이념과 제도, 자신의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들, 현실의 폐단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비판,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방안, 목민에 대한 다산 자신의 지향 등이 풍성하고도 체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요컨대 목민학 전통을 계승한 위에 정약용 자신의 개혁 사상이 투영되어 조선 후기 목민서가 도달한 최후의 전형성을 획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효성과 가치는 당대에도 높이 평가되었고 지방 통치를 위한 중요한 참고서로 간주되어서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여러분들께 목민심서의 일독을 권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N차 산업시대를 바라보는 오늘날에 19세기 초의 이 저작이 대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라는 의구심 말입니다. 사실 그러한 의문들은 가벼운 대화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진중한 학술회의에서도 지금껏 자주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의 반려책이기도 한 이 목민심서의 가치를 애써서 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목민심서를 읽어볼 만한 이유로 다산이 가장 힘주어 자주 말하기도 했던 공이라는 글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을 할까 합니다. 다산은 사은숙배로부터 해유에 이르는 목민관으로서의 전 과정에 공이라는 원칙을 선명하고 굵직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부임할 때의 짐꾸러미, 절차와 경로,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당부 속에서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전패에 엎드려 재차 3차 다짐하는 선정의 포부 속에서 빈객들의 방문과 청탁에 관의 재물을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엄정함 속에서 그리고 아낀 재원을 민인의 구휼에는 지체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 긴박함 속에서 그리하여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의 짐꾸러미가 올 때의 그것으로부터 옷까지 하나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담백함 속에서 바로 이 공이라는 글자는 언제나 한가운데에 오롯이 서 있습니다. 그러한 목민심서로부터 우리는 215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길고 고되었던 선조 선배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 수많은 가치와 번영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전해드리는 지금 새삼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다산이 19세기 초의 구조와 법제로부터 어렵사리 이끌어내었던 돌봄과 배려의 국가 기능에 온전히 다가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다산이 목민심서에 정성스레 담아놓은 공이라는 글자에 우리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타인과 공생케 할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마음 온전히 가늠해 본 적이 과연 있는가? 심지어 215년 전과 같이 젖먹이 동생을 안고 오지 않을 엄마를 울부짖는 아이들이 오늘날에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들 질문에 쉽사리 답을 하기 어렵다면 오늘의 우리에게는 목민심서를 읽어볼 만한, 아니 널리 읽어보아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목민심서가 언제나 제 삶과 공부에 채찍과 영감을 주는 귀한 반려책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책을 부디 여러분들도 흔쾌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사학과의 윤석호였습니다.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